오늘자 경제신문을 확인해 보면서 시장에서는 또 경제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까요?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헤드라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면에 실렸는데요.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값이 하루새 25원 급등하며 7개월 만에 1,24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기업 증권면 기사입니다. 전 세계 자금 시장의 경색 심화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확장되는데 K배터리의 고전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8천억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은행과 반도체주에 대한 집중 매수세가 나타났고 국내 증시도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26주째 하락하며 고점 대비 80% 급락했습니다. 해운주의 호시절은 끝났는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반면 원자재를 운반하는 벌크선 종목은 중국 리오프닝 수혜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을 통해 살펴본 4개의 기사 가운데 오늘도 2개를 꼽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전해 전쟁에서 고전하는 K배터리 3사 그리고 토끼랠리를 주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할게요. 손석우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문 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K배터리로 묶이는 3형제죠. 네. SK온, 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인데요. 이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이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네. 좀 경제 전반적인 염려가 함께 되더라고요. 네.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이제 배터리 3사가 작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그 확장일로의 정책들을 유지해 오면서 생산 능력을 키워왔었는데 이제 작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자금 경색이 좀 단기적으로 일어났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SK온이 튀르키예에서 3자 합작사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좀 무산될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죠. 어젯밤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SK온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이 튀르키예 3자 합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건데 사실 SK온의 3자 합작 무산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라고 나온 이 보도는 사실상 심증을 물증처럼 굳히게 했다라는 보도로도 보여지고요. 이게 3조 원짜리 프로젝트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SK온 그리고 터키 대기업 코치사 그리고 포드가 이렇게 3자 합작을 해서 그 수도 앙카라 인근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었는데 작년부터 자금 경색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결국에는 파트너 자체가 바뀌게 되는 이런 보도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배터리 3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 환경에 관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중국 업체들의 비약적인 성장 부분도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리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 업체의 1, 2위를 다 점유율을 내줬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원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점유율 자체로만 보면 중국 CATL에 이어서 2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조사 결과를 보면은 1, 2위를 이제 중국 업체에 모두 내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국내 배터리 3사 시장 점유율을 합쳐 보니까 2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배터리 업계도 규모의 경제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점유율 하락 이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이제 그 배터리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나 광물 소재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가격 흐름을 또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을 굳이 짚어보자면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배터리 종류가 이제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을 주 재료로 하는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자릿수대로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는 배터리 종류가 이제 NCM이라고 해서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주 재료로 하는 이제 배터리가 되겠는데 최근에도 반대로 니켈 값은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역시 두 자릿수 3개월 사이에 25% 가격이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 역시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잘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 물량을 이제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또 선투자된 광산에서 확보된 물량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같이 오늘 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면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비용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전기차 시장 그리고 특히 배터리 시장 자체가 투자가 많이 필요한 쪽이다라고 하던데 네. 저희 그럼 3사 이 배터리 기업들의 자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투자를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투자도 하지만 네. 외부 투자도 수혈을 해서 이제 같이 합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 규모가 조단위잖아요. 아, 네. 앞서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튀르키예 SK온 합작사 네. 프로젝트 3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다 작은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 3사의 움직임을 보면 수년간 계속해왔던 확장 일로의 투자 집행에서 최근에는 좀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좀 상황이 급변했는데 역시 금리 오른 거에 따라서 자금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을 했죠. SK온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 SK온이 지금 튀르키예 프로젝트도 있지만 미국 켄터키주, 테네시주 이 글로벌 SK 공장 투자도 결정한 상황이고요. 중국에도 이 공장 지금 투자를 시작했고요. 헝가리 공장도 지금 수조 원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기대만큼 자금 조달을 하지 못했어요. SK 이노베이션 통해서 2조 원, 그다음에 PE 통해서 8천억 원, 총 2조 8천억 원을 긴급 자금 형태로 수혈은 했지만 더 많은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서 사실 이런 난관에 좀 봉착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엔 좀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 원 투자해서 연산 11기가와트씩 규모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해 스텔란티스사와 합작사 설립을 발표한 이후에는 사실 뚜렷한 어떤 합작사 설립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자금 여력은 3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보이지만 투자 집행 흐름을 보면 제일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네. 확장 일로의 정책에서 이제는 조금 수율을 좀 높이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규모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겠죠. LG가 지금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요 540기가와트시, SK온 같은 경우는 291기가와트시까지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는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실제 투자한 금액만 LG에너지솔루션이 4조 원이 넘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2조 3천억 원, 삼성이 1조 6천억 원 투자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집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조단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를 여기서 더 늘린다? 이거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단기적으로 그 자금 경색이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3사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꼭 다
그렇게 위험한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미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시장을 통해서 조달한 상태고요.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공장 건설하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25억 달러 규모의 대출도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3사 가운데 투자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 3사에 비해서 3사 비교를 했었을 때 그렇게 큰 우려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 우려를 계속 표했던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SK온의 TDK 프로젝트 그게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이거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이제 좀 확대해서 보는 시각은 있지만 길게 봤었을 때 아주 뭐 기후에 지나칠 네. 기회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또 의견을 앞서서 드립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미 좀 문제가 있었다. 3사가 합작을 하는데 문제가 좀 앞서서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가 함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테슬라가 그렇죠. 이 독주하는 체제가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쟁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이때다 싶어서 또 올라가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네. 뭐 테슬라 얘기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네. 테슬라 말씀부터 드리면 일단 주가에 그런 징후들이 반영됐잖아요. 작년에 많이 떨어졌죠. 작년 연초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뭐 급락한 거고 여기에는 일단은 테슬라가 거의 70% 넘게 독점하고 있던 전기차 시장 구조가 점차 와해되고 있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죠. 최근에 시장 조사 기관에서 점유율 발표를 했는데 미국만 놓고 볼게요. 작년 3분기까지 테슬라 점유율이 65%였습니다. 1년 전에는 71%였고요. 2020년과 비교하면 79%였으니까 확연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지금 예상이긴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파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5년까지 되면 아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20% 미만으로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가 자랑했던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의구심도 최근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도 많이 났었고요. 이게 지금 그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최고 단계, 거의 뭐 4단계까지 그 주행 성능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고,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겹친 것, 또 오너 리스크도 테슬라에는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나타낸 것, 그리고 또 뭐 괴기한 행동도 많이 하는 그 CEO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오너 리스크들까지 좀 테슬라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전기차 시장은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뭐 기관마다 조금 조사 결과는 다르긴 하지만 공통 분모를 뽑아보자면 역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 규모는 최소 2030년까지는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공통된 예상이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 전기차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시각은 미국 내에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 비율을 따져봤을 때 전기차 시장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만큼 늘어날 여지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 감축, IRA와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호재도 있고 좀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체크해 볼 기사는 토끼 랠리를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은행과 반도체 위주로 쓸어 담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떠난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매수 금액 자체가 꽤 컸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을 움직일 만한 금액이었죠. 지금 코스피 시장 6거래일 동안 1조 8,300억 원,
순매수했으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됐고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돌아왔냐라고 배경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관전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거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것.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이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 하나 더 하자면 연동해서 한국 증시가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지수 측면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또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12월 고용보고서 여기에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 둔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 정책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여기에 작용을 했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텐데 6%대로도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냈는지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들 상위에 랭크가 되었어요? 네, 뭐 기사에서 딱 집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은행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너무나 두드러지게 많이 쓸어 담았기 때문에 네. 뭐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기 때문에 6,851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도 1,250억 원 가량 사들였죠. 그 외에 이제 은행주들 보면 5대 은행주 중심으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1,000억 원 안팎으로 다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은행주, 반도체, 이런 미디어 관련된 주,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좀 쓸어 담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왜 반도체와 은행주를 중심으로 쓸어 담았느냐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주는 뭐 최근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러 분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반도체주도 기술적으로 보면 뭐 PER이나 PBR 같은 걸 봤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런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지금 감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이 감산에 나선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D램 가격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로 포착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 뭐 반도체 쪽에서 감산 가능성 긍정적이다라고 좀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뭐 세제 지원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까지 더해지면서 또 주가에도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과도한 낙관론은 견제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디에 저희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팩트만 놓고 보자면 감산 가능성을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부인했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는 거는 재고 압박이 그만큼 이제 차오를 때까지 차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직접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직접 감산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라인을 조정한다라든지 미세 조정을 통해서 자연 감산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감산이 그렇죠. 늦춰진다면 사실 반대급부로 주가 충격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지금 재고 문제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리스크가 될 거라고 보지만 하반기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의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돈이 되는 뉴스 여러 가지 기사 가운데 두 가지 기사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시사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